두산그룹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에 박정원 두산회장 증인 출석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일명 두산 박해 방지법을 발의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 박 회장 증인 채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이 박 의원은 두산 박해 방지법의 핵심은 상장기업 간 합병 시 산술 평균화에 기업 합병 가치를 매기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박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님들이 불공정한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 유지 청구권이 도입이 됐는데요. 이 두산 회장을 두고 증인 출석 요구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그대로 합병 추진이 된다면 채택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합병에서는 기업 가치를 시가로 정하도록 한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직 금감원에서도 회사는 반기 보고서를 검토해서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첨부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정 요구 여부는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문제인 거는 전년 동기 대비 96억 1천만 원을 이분이 보수로 받았대요. 그러면서 지난해 성과금이 상반기에 지급된 것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이 최근 몇 년 새 가장 좋았던 것이 보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사태인데 놀랍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앞으로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 실명 공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이는 두산 지배구조 개편과 같이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앞장서서 반대표를 자유롭게 던질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두산 임시주총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건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두산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달 12월쯤 두산그룹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두산 박해과 합병을 하겠다 발표했죠. 합병을 하려면 금감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금감원에서 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 정정신고서를 내라고 했지만 합병 비율을 그대로 두고 그냥 형식적인 정정신고서를 내면서 금감원의 경고를 무시했죠.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무제한 정정신고서를 요청할 거다. 끝까지 그렇게 해봐.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상 합병은 무산이 되는 겁니다. 만약 추가 정정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9월 25일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되면 10월 15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 기간이죠. 소액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우량기업인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와 비슷한 비율로 합병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바켓의 주주님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합병이죠. 두산 바켓 주식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특수관계인이 40.07%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6.97%, 소액 주주님들 비율이 46%에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과 특수관계인 30.67%, 국민연금은 6.78%, 소액 주주님들이 62%에 있습니다. 둘 다 소액 주주님들의 비율이 낮지는 않죠. 그래서 주주님들의 거센 반발에 설득하기 위해 주주 서한을 발송했지만 그렇게 두산 입장은 요지부동인 거죠. 설사 합병이 된다고 하더라도 두산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님들이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받는 대신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두산에서 대신 매입하라고 청구하는 건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소액 주주 지분율이 62%여서 이분들 중 지분 4%만 주식 매수 청구에 나서도 상한액은 6천억 원을 넘기는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5천억 원, 두산 바켓은 1조 5천억에 불과하죠. 거기다가 자회사와 모회사 간에 실시되는 포괄적 주식 교환도 불가능해집니다. 즉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바켓 지분 100%를 가져가면서 두산 로보틱스를 두산 바켓의 완전 자회사로 만든다는 건데요.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반발이 거센 만큼 청구권 물량이 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두산이 이를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의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죠. 아직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상한액이 넘으면 이사회나 주총을 통해 진행 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산은 두산 바켓의 미국 등 해외 법인으로부터 1조 5천억 원을 끌어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산 바켓은 해외 법인에 돈을 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급전을 빌리는데 브릿지론 조달도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브릿지론이란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지는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대출로 한마디로 임시방편 자금 대출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금감원도 이를 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른 기업들의 합병권도 있지만 제일 큰 논란으로 있는 게 두산이잖아요.
여기서 잠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중장기적인 종목들을 보면 가치 있는 기업 중에서 주주님들이 많이 몰리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인기 없는 기업, 잘 모르시는 기업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조건 검색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검색기로 얼마만큼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는지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왼쪽 상단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인데 보이시나요? 이 검색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검색기입니다. 시가 베팅 검색기라고 하는데 오늘 잡아준 종목이 10개 이상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우린 오늘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들로 매매를 진행을 할 건데 자 일단 등락률을 가장 많이 오른 순으로 해놨어요. 이 신풍 제약을 보면 주주님들의 차트와는 좀 다른 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화살표, 주주님들 차트에는 없을 겁니다.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강력 매수 신호예요. 그래서 저는 신호 수식이랑 검색기랑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를 봤을 때 당일 일본 캔들의 화살표, 즉 매수 신호가 나와줬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종목 화살표 나와줬죠? 그럼 우린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수 신호 확인이 됐으면 분봉으로 넘어가면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강력 매수 신호 수식은 3분봉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분봉으로 놓고 보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몇 시 몇 분에 나와줬는지 한번 볼까요? 9시에 나온 거 확인이 되실 텐데 우린 이때 진입을 할 겁니다. 이때 진입을 하면 몇 프로 수익 먹고 나올 수 있냐? 무려 18.24% 수익 먹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익절 구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익절을 하셔야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에서 20% 구간에서 익절하셔야 된다. 괜히 욕심 부리시다가 손실 보시지 마시고 이 익절 구간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검색기가 잡아준 10개 종목 이상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괜히 이 한 종목 때문에 손실 내지 마시고 욕심 버리시고 제가 말씀드린 10%에서 20% 구간에서 안전하게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색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010-4189-8678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고요. 돈 들까봐 걱정 마시고 편하게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한테 받아서 사용하시던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 벌어가신다고 막 고맙다고 그러세요. 주린이 분들, 손실이 많으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있으니 써보기도 전에 의심하지 마시고 써보고 아니다 싶으시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랑 같이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주린이 분들도 5분이면 적용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010-4189-8678 번호로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금감원의 심사를 통과한다면 9월에서 10월 예정된 주주총회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부당, 불공정한 분할, 합병,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소액 주주님들의 보호장치로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지만 반대하는 군소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 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인데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이때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은 매수가가 아닌 거래되는 시가를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손실을 확정지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 얼마나 행사될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번 분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님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쓰면 되는데 분할 합병을 진행하는 3개 회사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바켓을 반대 주식을 사들이고 소각할 예정입니다. 권리 주주 확정은 오늘 29일입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주주님들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팔고 나가더라도 그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청구권이 없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전, SMR, 가스터빈 30% 더 성장, 바켓 때는 두산 에너빌, 분할을 기회로 봐야 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기사는 나왔지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당장 주가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와도 우리 주주님들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좋지가 않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요.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주주님들도 바켓이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있으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두산그룹 사업 구조 개편 발표 후 시총 4조 원 이상이 증발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두산그룹들이 죄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런 냉담한 반응인데도 계속해서 합병은 갈 거라고 하고 있죠. 그러는 속에서 추가로 악재가 나와줬어요. 두산 바켓 합병 악재에 배임까지 터졌어요. 바켓에서 배임이 발생하면서 또 악재가 터졌어요. 내부 감사 중 적발이 되었고 전직 임원 1명, 현직 임원 4명 연루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원자재를 시가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의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어요. 현직 임원들은 해임이 되었지만 이미 퇴직한 임원에 대해서도 조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해요. 지금 금액은 수십억 원이 수준이고 감사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적발한 가담 인원과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지금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악재예요. 악재. 지금 현재 두산그룹이 사업 구조 개편안에 대해 주주님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 대응은 대표 명의로 작성된 주주 서한을 각각 홈페이지에 먼저 올렸고 주주님들께 5일날 서한 발송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두산 바켓 주주 서한에 대해서 먼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메모장으로 적었고요. 한번 볼게요. 일단 합병 인수한 이유는 그전에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과의 기술적 협력을 추진해오던 중 로보틱스와의 통합이 효과적 방안이라고 판단했대요. 그래서 선도 업체들도 미래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협력 또는 인수 합병을 적극 추진했대요. 일각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이름에 주식으로 교환된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그러나 이 주식은 주식 교환 이전의 두산 로보틱스가 아니라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틱스가 실질 경제적으로 결합된 통합법인의 주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합병이 된다고 하면 두산 바켓은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 이외의 주식 교환 과정에서 주주님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하는 자사주를 전부 소각하고 두 회사의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합병해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해요. 일단 두산 바켓의 주주 서한은 이렇고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 서한을 한번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 서한도 메모장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여기 보면 거의 두산 바켓과 비슷해요. 주주 서한이랑. 두산 바켓과의 통합이 되면 시너지를 창출하고 사업 성장 가속화도 할 수 있다. 로봇의 최대 시장인 북미 유럽 시장에서 압도적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춘 두산 바켓과 통합하면 최대 시장에서 고객에 대한 접점이 현재 대비 약 30배 이상 늘어날 거다. 그리고 두 회사 간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시점에 제시한 3년 뒤 매출 목표 대비 50% 주가 성장이 가능해지면 5년 내 매출 1조 원 이상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서한도 메모장으로 요약을 해봤어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수주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킹코리아가 역할을 집중하고 있는 폴란드, UAE, 사우디 원전에서도 추가 수주 가능성과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도 수주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루마니아 원자력 규제기관의 인증을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루마니아 최초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 이건 뭐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향후 5년간 62기의 원자로 모듈을 수주 목표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대폭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제작 기반 확보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원자력 스팀 터빈 경우 웨스팅하우스 노영 등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SMR용 스팀 터빈의 경우 뉴스케일, 테라파워, 롤스로이스와도 사업 논의 중이다. 이거는 일단 뉴스에도 나오지 않은 기사라서 조금 이거는 호재거리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노후 석탄 발전소의 LNG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해외 수출 합하면 2038년까지 총 105기의 가스터빈 수주 가능 추정. 그리고 수소터빈 사업은 선진 OEM사보다 더 빠른 진행을 통해 미래 사업 준비 중.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및 고수익. 이 고수익이 30%에서 40%의 사업 영위. 이에 따라 회사는 이 사업으로 약 10년 뒤 연평균 1조 원 수준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네, 지금 거의 다 좋은 호재거리만 나왔어요. 거기서 안 좋은 게 이거예요. 바켓 분할 시 배당 수익의 상실로 인한 영업이익 하락 이야기. 이거 말고는 따로 없었어요. 일단은 지금 주주님들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좋은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밖에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여기 새 회사들 대표들은 주주 서한에서 이번 사업 구조 개편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것이고 이번 사업 구조 개편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성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고 있고 미래 성장 모습을 감안해서 현명한 의사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린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래 변동성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합병 비율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불건정한 합병 비율. 그냥 변동 없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면 여기 보면 합병 비율 변동 없어. 지배 구조 개편 주주 설득 나섰지만 합병 비율 변동이 없대요.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틱스는 합병 비율 변동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주주님들의 설득이 과연 될까요? 그래 뭐 주주 소환에서는 미래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근데 지금 현재는 합병 비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변동을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 보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설정 한도 이상으로 행사할 경우 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분 6.78%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한도 6천억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반대를 해주면 우리도 반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2014년도에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의 합병 과정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고 합병은 무산됐다. 그래서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변호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두산이 지배 구조 변경에 따른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합병 안건에 반대하지도 않고 주식 매수 청구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배임 이슈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솔직히 지금 서한으로는 주주님들의 설득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솔직히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서한의 의미는 주총 전까지 주가를 올릴 방도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무슨 이벤트냐? 바로 구독자 퀴즈 이벤트예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2차 전지 관련주에 영향을 주는 미국 시장 전기차 대장주는 1번 록히드 마틴, 2번 테슬라, 3번 엔비디아, 4번 애플.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는 2차 전지, AI, 로봇 관련주 정보 자료집 플러스 8월에 히든 종목해서 같이 보내드릴 건데요. 밑에 보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위의 종목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 AI 로봇 관련주 정보 자료집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지만 8월에 히든 종목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릴게요. 잠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히든 종목을 황금 매집주라고 불러요. 왜 황금 매집주라고 그러냐면 짧게는 몇 년이지만 길게는 10년 이상 움직임이 없는 종목을 말해요. 그러다가 언제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이런 식으로 매집봉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세력들의 매집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면 매집봉이 떠오르면 주가는 미친 듯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게 히든 종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 매집주.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 매집주는 발굴하기도 너무 어렵고 찾아내기도 너무 까다로워서 주주님들이 잘 못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트도 볼 줄 알고 몇십 년 동안 경력을 가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라 수익이 나지만 그 이외 주린이 분들이시거나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주식할 시간이 없는 직장인 분들, 차트를 계속 앉아서 볼 수 없는 분들은 분석하기도 어렵고 공부를 해야 할 시간도 없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히든 종목 받아가셔서 남부럽지 않게 수익 낼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주주님들의 원금 회복을 넘어서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도 엄청난 수익률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고 도와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도 주주님들이 받아가시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구독자 이벤트 여기에 010-4189-8678 번호로 정답을 보내주셔서 맞추신 분들에게는 히든 종목과 정보 자료를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얼른 받아가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